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오락가락 변동성이 심합니다. 계속 주식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하루는 8% 빠졌다가 오르고도 어제는 4% 내린 채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흘러내린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 심리를 가지고 프리장 그리고 본장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B2에 대한 경계감이 실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반대 매매가 1조 원 넘게 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비중이 지금 수급에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CPI는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어에 대한 경계 심리가 참 컸었는데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그래도 물가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투자자가 그래도 경계했던 것보다는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이 워낙 4% 넘는 수준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역시나 스페이스X IPO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청약가가 목표가의 4배 정도 상승하는 그러한 타겟팅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 프리장에서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 파란불이 들어오는 모습들, 특히 전자닉스가 4%, 또 SK하이닉스는 3% 빠지는 양상 보이고 있다라는 점 주시하면서 시장 출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그래도 좀 기회를 엿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일일 단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어떻게 익절을 낼 수 있을지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단순히 물가 지표에 반응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브로드컴이 기대에 못 미치는 AI 사업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 속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약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1.87% 내리면서 5만 포인트 선을 깼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한 25,169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62% 밀린 7,266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5월 CPI는 대부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상승폭을 그려내지 못한 건 미국과 이란의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는 3.73%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도세를 피해가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습니다. 알파벳은 2.48% 하락 마감했습니다. AI 검색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애플은 0.35%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WWDC 실망감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애플이었는데요.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M7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5% 내렸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아마존은 2.53% 밀려났습니다. 아마존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175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자본 지출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 소식에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은 5.12% 급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아폴로와 블랙스톤이 참여하는 35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공개했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이 오히려 AI 투자 과열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기대에 못 미친 AI 매출 가이던스까지 겹치며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메타는 2.33%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테슬라는 3.8% 내렸는데요. 요즘 주가 변동폭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간밤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0.84% 하락 마감했고요. 보험주와 금융주 전반의 약세 흐름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일릴리 0.73% 밀려났습니다. 최근 강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이란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WTI는 2.07% 오른 9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3.53% 오른 9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고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 우려도 확대되며 원유 공급 불안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금의 하락이 깊은 하루였습니다. 금선물은 3.57% 내린 4,133달러 선에, 은선물은 소폭 내린 6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의 선호도가 안전자산에서 다시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이동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상승폭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달러 강세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캐스터 이수인입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오늘 간밤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어제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4.2% 상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물가를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달러 강세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금리와 환율 흐름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IPO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주당 135달러로 고정됐는데요. 일반 IPO처럼 수요에 따라 가격 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187억 달러, 영업 손실은 42억 달러를 기록한 회사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IPO 수학적 계산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식 거래는 내일 금요일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약 75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이 배정돼야 해서 역대 최대 규모 IPO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초대형 IPO가 글로벌 투자 심리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그리고 국내 우주방산 관련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CPI 쇼크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 여파가 국내 채권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국내 금리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고배당주들의 매력도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크게 반감된 모습입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 환경은 국내 한계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을 다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주,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성장주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금리 급등세에 가로막히고 가치주나 방어주로의 자금 이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런 글로벌 머니무브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였던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무거운 변수를 마주했습니다. 환율과 금리 추이를 주시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정도 저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캐스터 이수인이었습니다.